디즈니랜드는 미국의 만화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창립한 세계적인 테마파크예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애너하임에 1955년 세계 최초로 개장했습니다.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1955년에 개장한 디즈니랜드 파크와 2001년 개장한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밖에 세 곳의 직영 호텔과 공연 및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운타운 디즈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디즈니 호텔은 일반 호텔보다 좀 비싼 편이에요. 우버로 10불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일반 호텔도 여러 군데 있으니 꼭 비교해 보시고 원하시는 숙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버로 오실 수도 있지만 운전해서 오신다면 주차장을 찾아야 하는데요. 디즈니랜드 근처에 가면 끊임없이 주차장 안내 간판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주차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장 시간쯤에 가시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주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더 찾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주차비가 25불이었는데 얼마 전에 또 올라서 지금은 30불이에요. 주차비도 오르고 입장료도 오르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최상층부터 차례대로 안내받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시면 이 지붕이 없는 최상층에 주차해야 돼요. 주차 안내를 해주시는 분께 한층 내려가서 주차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가서 다시 줄 서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한테는 조금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차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이 간판의 안내를 따라서 보안 검색대로 가세요. 가는 길에 유모차, 휠체어, 전동차를 빌려주는 곳이 있어요. 워낙 넓다 보니까 전동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기도 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삼각대와 셀카봉이 있는지 짐을 다 열어보니까 그냥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음식은 괜찮아요. 팬데믹 이후로 모노레일 운영을 중단해서 여기에서부터 파크 입구까지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15분 정도 걸었어요. 가는 길에 다운타운 디즈니가 있어요. 여기에 디즈니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스토랑, 커피숍, 기념품 파는 곳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안에도 굿즈샵은 많은데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템을 딱 장착하고 싶다면 여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지금 보이는 오른쪽이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고 왼쪽에 보이는 곳이 디즈니랜드입니다. 저는 하퍼 티켓이라는 두 곳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예약했는데 예약할 때 어디를 먼저 들어갈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후 1시 이후부터는 두 곳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시즌에 따라서 5단계로 변동이 있어요. 하퍼 티켓 1일권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 쌀 때는 100불 중반일 때도 있고 비싸면 300불까지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안내해 드리는 거는 좀 무의미할 것 같고 대략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입장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중에 한 곳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그리고 두 곳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티켓도 있는데 당연히 두 곳을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더 비쌉니다. 가격 차이는 1.5배 정도예요. 이 두 가지 티켓은 1일권, 2일권, 3일권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가격은 2일권이 1일권의 1.8배 정도 가격이고 3일권은 1일권의 2배 정도의 가격이에요. 워낙 넓어서 하루 만에 다 즐기기 어려우니까 제대로 파보려면 한 2일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일행들끼리 3일권을 사서 돌렸으면 꿀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디즈니랜드도 그 정도는 예상하는 것 같아요. 입장하면서 티켓 소지자의 얼굴 사진을 등록해요. 이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어야 돼요. 디즈니랜드가 동심의 세계라면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어른들의 환상을 실현시켜주는 곳이에요. 디즈니랜드에서는 디즈니성, 각종 퍼레이드, 디즈니 캐릭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도 난이도가 낮아서 대부분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오픈한 화제의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어벤져스 캠퍼스와 함께 난이도가 높은 놀이기구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왕국 뮤지컬을 이곳에서 해요. 그런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가세요.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스마트폰에 LA 디즈니랜드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뮤지컬과 퍼레이드 스케줄 그리고 어트랙션의 대기 시간까지 알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레일로드 기차는 파크를 한 바퀴 도는 순환기차예요. 지치고 힘들면 이것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좀 쉬세요. 중간중간 볼거리도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요. 메인 스트리트 USA 스테이션, 뉴올리언스 스퀘어역, 미키의 툰타운 디포, 투모로우랜드 스테이션 이렇게 총 4곳의 역이 있고 어디에서든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입니다. 스타워즈 덕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 두 곳이 있고 파리 디즈니랜드에서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성 바투에서 벌어지는 저항군과 퍼스트 오더 간의 전투를 배경으로 한 테마파크로 2019년에 오픈했습니다. (2012년에) 디즈니가 스타워즈의 판권 전체를 사들였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 공들여서 오픈한 테마파크예요. 이때 판권 가격이 한화로 4조 3천억이 넘는 거액이었는데 일찌감치 회수했고 이제 어마어마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스타워즈 호텔까지 오픈을 앞두고 제대로 꿀을 빨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스타워즈 호텔이 오픈하면 꼭 가보고 싶어요. 가게 되면 그때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에 등장했던 J4와 J5가 음료 운반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메이징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디즈니 직원이 저 수다쟁이가 J5라고 시끄러운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이렇게 진짜 바투 주민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요. 사용하는 단어도 좀 특이하고 화폐 단위나 문자도 영화에서 등장한 걸 최대한 살렸어요. 갤럭시 엣지 오리지널 코카콜라를 잔뜩 싣고 있더라고요. 400ml 사이즈고 가격은 6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념으로 하나 샀습니다.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는 영화의 한 장면을 옮겨놨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시리즈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가공의 공간 바투라는 행성을 재현한 곳이에요. 이 바투는 은하계 구석 어디쯤이라는 설정입니다. 낯선 곳이지만 디즈니다운 세심함으로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무심한 듯 툭툭 놓여있는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그때 그 장면에 그거! 라고 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실물 크기의 밀레니엄 펠콘이었어요.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진짜 이러다 갑자기 엔진에 시동 걸고 날아갈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한참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구경했습니다. 물론 등장인물 코스튬을 한 인물들도 심심치 않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어느 곳에 딱 머물러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 것처럼 계속 걸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디즈니 코스튬 직원들은 계획에 의해서 사진 촬영에 응해주는 캐릭터 이외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게 규칙이라고 합니다. 사진 찍고 싶어하는 저 같은 관람객들이 몰리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디즈니가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곳을 오픈하면서 디즈니랜드 최초로 술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술뿐만 아니라 영화에 등장했던 파란 우유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속 파란 우유 생산 과정이 자꾸 아른거려서 이거는 패스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음식도 영화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념품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빅뱅 이론의 쉘든이 좋아할 만한 광선검 레플리카도 있고 퍼스트 오더의 코스튬도 꽤 그럴듯해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퍼스트 오더 카고로 퍼스트 오더 관련 의상을 판매하는 곳과 저항군 보급소로 저항군 관련 의상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영화상에서 저항군이 착한 편이지만 이 화려하기는 퍼스트 오더가 화려하니까 이 두 곳 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게 되면 꼭 미리 스마트폰에 디즈니랜드 앱을 까세요. 그 안에 갤럭시 엣지 전용 앱이 있어서 이 구석구석 숨어있는 퀘스트를 수행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이곳만큼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아이들 케어한다고 고생하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닐까 했습니다. 스타워즈 팬이라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타워즈 팬까지는 아닌데도 너무 좋아서 이 저녁에 불꽃놀이 시간 때문에 촉박한데도 일부러 들러서 한참 멍 때리다 왔어요. 야간이 더 우주 공간 같지 않나요?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디즈니랜드보다 한참 후인 2001년에 오픈했습니다. 2009년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한 후에 이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어른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놀이동산이 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블의 영웅 모습을 하고 동작까지 흉내내는 캐릭터들을 만나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저도 미키마우스보다는 아이언맨 쪽입니다. Don't forget to tag me on your video. #AmazingSpider-Man. Welcome to Avengers Campus. Spider-Man! Hey, what's going on, guys? Oh, me? Well, you know, just spider stuff.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는 영화 가오갤을 테마로 해서 만든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예요.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영상 효과가 더해져서 실감나는 어트랙션입니다. LA 헐리우드를 테마로 한 거리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 많아요. 여기를 다녀가면 다시 한번 디즈니의 거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인기 캐릭터를 싹 쓸어 담아서 한 곳에 모아놓다니 역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답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카를 테마로 한 곳이에요. 자동차에 사족을 못 쓰는 아이들이라면 여기에서 한참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디에이터 스프링스 레이서는 카를 테마로 한 자동차 레이싱 어트랙션입니다. 협곡에서의 카 레이싱을 모티브로 한 어트랙션이에요. 저는 평일에는 도무지 시간이 안 나서 주말에 다녀왔는데 역시 어딜 가도 긴 줄에 음료수 하나 사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은 물론이고 야외 테이블까지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시는 분들은 간식을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무래도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나가서 다운타운 디즈니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하이킹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를 프리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먹을지 고민되네요. 디즈니랜드는 픽사까지 있기 때문에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캐릭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지지를 받는 캐릭터는 겨울왕국의 엘사죠. 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이미 저세상 텐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을 테마로 한 롤러코스터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인기 어트랙션답게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여기 관람차가 좀 특이해요. 이 줄 서실 때 스윙 쪽에 줄을 서시면 과하게 흔들거리는 관람차를 타시게 될 거예요. 그게 싫으시다면은 논 스윙 쪽에 줄을 서세요. 이 스윙은 보기보다 더 많이 흔들려요. 오픈할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 안내 방송을 듣고 나와도 아쉬울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디즈니랜드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